아파스는 항상 정시에 시작합니다. 빨리 제때 온 사람들이 손해보지 않는 학회가 제 모토이기 때문에 제때 온 사람은 많이 듣고 늦게 온 사람은 덜 듣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은 저만 외롭게 하다가 간호학의 교육과의 전희대 원장님을 모시고 배틀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일단 처음에는 전희대 선생님이 쭉 하고, 그다음에 제가 보충할 게 있으면 좀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를 한 사람을 반을 잘라서 한쪽 하고, 그다음에 반대쪽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간호학의 피부과 전희대 제3회 아파스 어드밴스드 코스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제는 인디언 밴드와 네조르비아 폴드 그리고 마리오네트 라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두 가지를 꼭 알고 이해하고 완전히 마스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팻 컴파트먼트고요. 다른 하나는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얼굴과 목을 전체적으로 100으로 봤을 때 얼굴에 분포하는 지방의 분포도가 80% 그리고 약 목의 20% 정도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얼굴과 목에 있는 지방을 100%로 봤을 때 슈퍼피셜 파시아 위에 존재하는 슈퍼피셜 팻패드가 약 56% 그리고 슈퍼피셜 파시아 아래에 존재하는 딥 팻패드가 44%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이제 해박도 알았고 중요한 리테이닝 라멘트, 팻 컴파트먼트 알았고 이제 노화 주름 세월의 흔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아파스 학회를 통해서 더욱 발전된 시술로 하면 이제 인디언 밴드요. 저 실제 인디언은 아니고 저 이쁜 백인 여자아이인데 인디언 칠이 참 인디언이 참 좋습니다. 네. 오른쪽에 이제 아주 또렷한 인디언 그 사진을 좀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기 학회가 이제 좀 동영상으로 이렇게 또 이제 나가고 그래서 가능한 이제 환자 동의를 못 얻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부분만 잘라갖고 편집을 했습니다. 조금 아쉽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많은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는 보통은 이제 23게이지 캐뉼라를 이용합니다. 그 펑처 사이트는 보통 이제 눈의 라테랄 마진에서 아일리드 마진보다 약간 외축으로 해서 그 환자의 인디언 주름이 어디까지 나와 있는가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네조르비아 폴드는 이 단면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단면은 이제 A선을 이제 이렇게 50도로 만들어내는데 이쪽은 여기가 이제 네조르비아 폴드죠. 이거를 이 화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넣어야 될 곳은 이 덴스 파시아 여기를 지나서 머슬 위에 존재하는 요 약간의 루스한 층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성 크림이고요. 다음에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 앞선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마리오네트 라인의 정의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떻게 구획을 나눌 건가 데피니션을 할 때 이쪽 이제 염색을 했죠. 파랗게 보이는 부분, 그 안쪽 부분이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이 되는 건데, 라테럴 앵글에 쭉 뒷표에서 앵글라고 있스 머슬에 메디알 마지막 한번 들어와서 아래 트루 리가멘트인 맨디블라 리테이닝 리가멘트에 닿는 곳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마리오네트 라인.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 편에 있는 그림은 이제 맨디블라 리가멘트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B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걸 이제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인디언 주름과 팔자 주름 같이 교정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캐뉼라를 다 썼고요.
이분은 이제 요 사진보다도 그 라터랄 3쿼터 뷰를 보면은 이쪽에 이제 인디언 주름 말고 여기 서브말라 할로우가 있습니다. 서브말라 할로우는 그 인디언 주름을 교정하려고 하기에는 너무 좀 외측으로 위치해 있어서 사실은 필러를 넣기 어려워요. 캐뉼라를 사용할 때. 그럴 때는 이 팔자주름 부위를 교정하면서 여기에서 위쪽 상방으로 들어가면서 부채살 모양으로 넣어주면 오른쪽과 같이 잘 교정됩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했던 자료들이 여러분들 필러 시술 향상에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전재 원장님께 질문. 인디안 밴드 교정을 했을 때 사장님 만나서 오그멘테이션 같이 근데 그게 부위가 내내 50보 100보여서 같이 다 교정합니다. 필요하면 이제 여기 딥메디알 치팻 같은 데서 조금 더 그럼 이게 오그멘테이션을 하실 때 하이라이트로 어떻게 하시는지. 그 하이라이트는 그 예전에 캐나다 성형외과 의사인 닥터 아더 스위프트라는 분이 뷰티파이케이션이라는 논문을 갖고 이제 내원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분이 그 이 귀 앞에 트라고스하고 위 라테랄 앵글하고 그다음에 그 라테랄 요 아이리드랑 여기를 연결한 삼각형에 여기서 이제 직선을 걷을 때 만나는 점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뒀어요. 근데 이 서양인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그 기준에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이게 바깥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광대가 좀 바깥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사람들 같으면 얼굴이 커 보였다고 컴플레인했겠죠. 근데 그거보다는 그 안쪽에 즉 여기죠. 여기. 근데 이것도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도 얼굴이 넓은 사람이 있고 얼굴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홀쭉한 사람은 바깥으로 좀 빼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하트 모양으로 내려오고 애플존이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고 그래서 얼굴형에 따라서 기준을 좀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재 원장 워낙 잘해서 저는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논문이죠. 하여튼 여기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이 스페이스가 있다는 뜻이고요. 자, 이 그림이 제일 잘 나왔더라고요. 보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비탈 파트가 됐고, 이거 구글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프리 자그마틱 스페이스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의 모양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가서 티어스로우랑 연결이 되면서 이쪽하고 혼용돼서 두 개가 같이 겹쳤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는 분명히 다르게 움직이지만 비슷하게 보이는 거고 노화가 많이 진행되면 이게 아까 그 할머니처럼 두 개가 딱 구분이 되는데 덜 진행됐을 때는 여기가 그냥 쓱 꺼져가면서 여기가 연결되듯이 보인다지 실제로 아나토미컬 스페이스는 분명히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근데 애매한 거는 이제 노화가 됐을 때 젊었을 때 이게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노화가 되면 전부 다 늘어지면서 이 리테이닝 리가멘트가 겨우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처진살을. 근데 처진살을 붙잡을 때 우리가 여기를 처진살을 붙잡았어요. 그럴 때 여기 부분을 아무리 이 위쪽을 이게 프리다이모틱 스페이스라고 할 때 여기 부분을 아무리 부풀려도 이게 좀 오바로 그려서 이쪽에가 있거든요. 하여간 여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기를 부풀리면 오히려 더 불룩해집니다. 위쪽이. 그래서 이 위쪽을 부풀리는 거를 저는 생각해요. 이거는 단순히 주름으로 보면 안 됩니다. 말씀하셨듯이 볼륨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볼륨을 충분하게 리스토레이션 시키면서 그것도 약간 상방 쪽에 치우쳐서 하면서 그 다음에 스킨이 쏙 들어간 것까지도 같이 슈퍼피셜로 커버를 해줘야지만 좋은 효과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피셜은 분명히 물을 잘 끌어들이는 그런 필러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실제로 주비덤이 사실은 제일 물을 잘 끌어당기는 건 분명합니다. 그거는 맞는데 비싸죠. 나는 그렇게까지 연관이 없으니까. 그 다크서클 교정할 때는 반드시 동시에 하는 게 가장 추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여기서 아까 여기를 포인트라고 하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여기가 실제로 이 그림에서는 그 다크서클 라인인데 그냥 여기다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 여기다 넣을 때 우리가 이걸 교정한다. 여기다 이렇게 이 선에다 이렇게 넣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쪽으로도 부드럽고 이쪽으로도 부드러워요. 얘는 이만큼을 넣었지만 갈 곳은 모릅니다. 벡터 방향이 그냥 얘는 거기에 가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넣으면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아까 가운데 놓은 것보다 낫겠지만 여기 베이스를 잡고 여기까지 가니까 좀 낫겠지만 여기 부분에 팍 꺾어져 들어간 것을 감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넣으면 제일 아이디어합니다. 근데 이렇게 넣을 때 여기만이 아니라 자, 약간 위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이 해서 베이스를 약간 넓게 깔아주고 만일 굉장히 깊다면 저도 베이스는 작게 깔아줍니다. 조그맣게 두 개 하고 그 다음에 위쪽을 커버해주는 식으로 시술하고 있습니다. 3분만 더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까지 내려와서 이렇게 가죠. 아까 이렇게 이거는 리테이닝 리가먼트 역할이 맞습니다. 역할이 여기서 잡아당기니까 이쪽은 딱딱하고 이쪽은 툭 떨어지면서 여기가 굉장히 강조돼 보이거든요. 여기는 팔자주름보다 오히려 더 시비어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필러만을 여기 사이에다 넣어가지고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시면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여기를 잡아서 여기를 지방 이식하고 당겼어요. 매직 리프트 이쪽 방향이죠. 그런데 이 정도까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다시 왔습니다. 6년 후에 이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요즘은 저는 여기는 지방 이식으로 다 깎아냅니다. 지방 흡입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이식하고 여기는 여기서 위까지 잡아당기는 여러 가지 리프트의 방법을 다 당기고 있어요. 이게 하자마자고 이게 1개월째입니다. 여기서 가다가 꺾이는 거를 다 지방 흡입으로 깎아낸 다음에 위쪽으로 올리고 상당히 강력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가다가 이 라인까지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고 리프트 실로 하는 리프트가 여기까지 발달되면 사실은 굉장히 세다고 생각합니다. 고차원적인 질문을 하는데 이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도대체 얼마 받냐도 좋은 얘기고 사실 그 굉장히 심한 환자들을 그 피부과 선생님들이 잘 안 하는 이유는 그 호스트의 문제인가요? 제가 했던 그게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 오면은 어떻게 추천을? 저는 인디언 주름은 정찰제라서 그만 안 하는 게 맞아요. 그 정도면 아니고 주비덤으로 한쪽당 4개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확실히 그 물을 끌어들인다는 측면에서는 주비덤은 사실은 거의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뭐 손을 받든 안 받든 아무 상관없이 그건 1등은 맞아요. 근데 가격 대비해서 1등이라는 좀 분명히 물은 최고입니다. 에스티렌이 오히려 주비덤보다 좀 약할 정도로 물에는 최고입니다. 근데 잘 써야죠. 이것도 물 잘 끌어들이는 게 언제나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 못할 정도로 끌어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주비덤을 활용하신다면 내가 딴 필러를 넣었던 것보다는 한 반 정도 넣는 정도의 수준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오늘 주비덤으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그 아까 두 분 설명에서 마련의 라인 답변하실 때 이제 이 단면으로 이제 어떻게 넣는 레벨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데 이 정면에서 봤을 때 부분에 마련의 라인이 그렇게 이 만디벌 레이저부터 복시작을 해서 삼각형 모양으로 성큰이 심한 그런 분들은 그 삼각형 모양을 이렇게 팽 피팅을 이렇게 같이 넣으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안쪽까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을 다 같이 넣어주시나요? 아니면은 그 라인은 바로 메디al 사이드만 보면 이제 붙들려서 같이 올라오고 이렇게 하시나요? 그거랑 이제 혹시 얼마 정도씩 그 몇 cc 정도씩
하고 계시는지. 용량은 사실 개인 편차가 있어서요. 말씀드리고 그 넣는 거는 벽을 쌓듯이 이렇게 방사선 모양으로 이렇게 놨습니다. 되게 이제 항상 중요한 게 핀칭을 해보면 꺼지는 부위가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갈래가 되게 나오거든요. 마리오네트가. 그 부위를 따라서 골고루 차곡차곡 이렇게 들어요. 팬케이크인지요, 이쪽. 그렇게 넣어주면 원레이어. 거의 원래요. 저는 항상 여기나 똑같은데 항상 바닥부터 챙겨서 항상 그런 구조물은 제가 자주 쓰는 그 계단식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선생님 파란하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단면도면 그러면 바닥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조그맣게 뭉티기로 하고 올려서 얘를 밀어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보강해 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중간에 얘가 넣은 게 여기로 벡터를 갈까 여기로 벡터를 갈까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바닥에 딱딱한 공간에다가 발을 디디게 하려고 밑에서도 조금씩 까면 되는데 굉장히 깊다면 굳이 밑에 부분 베이스를 굉장히 넓힐 필요는 없어요. 여기는 넓혀야 돼요. 베이스를 볼륨을 채워내야 돼요. 근데 여기는 볼륨보다는 독립된 동그라미 공간들을 여러 개 이렇게 블록 형태로 쌓는다고 생각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예전엔 저도 여기를 굉장히 넓게 베이스를 깔았는데 사실상 그럴 필요가 없고 좀 좁게 깔면 훨씬 더 아끼면서 올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그 워터 컨테이닝 파워를 기대면서 슈퍼피셜을 깔아주면 아래로 더 내려가지도 않죠. 그게 왜냐면 우리가 모든 분들이 처음에 슈퍼피셜로 하면 처음에는 잘 올라가거든요. 처음엔 잘 올라가다가 어느 한계까지 가면 안 올라가고 오히려 더 꺼지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피셜의 질긴 데를 채워놓으면 이게 딱딱해지면서 더 넣을수록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저 밑바닥에 빈자리로 계속해서 메꾸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는 양은 들어가는데 처음엔 좀 움찔하고 움직였다가 나중엔 점점 꺼지는 느낌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절대로 처음에 슈퍼피셜로 딱딱한 공간을 만들지 마시고 밑바닥부터 채워서 베이스부터 만들고 올려요. 저는 샤프 리드를 쓰지 않기 때문에 이 회층 자체가 삼중하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레이어는 좀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저는 그 아까 말씀드린 단면에 그 자울팬 레이어 거기에 들어가서 뿜어주는 거예요. 네. 이거 부풀죠. 네. 그런 개념의 원레이어라는 거지. 뭐 베이스가 있다, 위층에 넣는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이브를 보시면서 그러죠. 예, 일단은 10분만 쉬고요. 그리고 55분에 라이브.